통증입니다. 통증은 통증의 강도를 파악을 하는데요. 또한 빈도도 같이 보는 것입니다. 환자의 통증 상태니 통증 관리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절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평가를 합니다. 고도와 중도로 나눠지는데 고도는 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매일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바스 7점 이상의 경우이고요. 의료 중도는 중등도의 통증이 매일 있다는 거고요. 바스 4점에서 6점 구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경미한 통증이 매일 있는 경우가 있었죠, 전에는. 네, 이번에 평가에서는 삭제됐습니다. 통증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여기서 달라지는 거는 통증의 빈도도 달라지죠. 그리고 강도도 병원마다 평가 도구를 다르게 쓰시는데 해당되는 게 있다면 그 해당되는 거에 점수 쓰시고 이 세 가지 모두를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 사정에 맞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게 C번인데요. 암성 통증 환자에 대해서 치료하느냐를 묻습니다. 그래서 암성 통증 환자는 그 A번에 통증이 있나요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몇 점인지 바스 몇 점 체크하시고 그래서 암성 통증한테 치료를 하고 있나요를 묻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모두 평가가 돼야 되는데요. 여기서 치료라는 거는 마약성 진통제 등을 투여하는 또는 패치를 붙이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통증 강도와 빈도는 환자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 환자가 몇 점인지를 유추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분명하지 않거나 표현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되게 주관적 통증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표정으로 찡그리는지 신음소리를 내는지 등을 보고 기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 통증이 있는 경우에서는 신체 부위별로 각각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과 조금 달라졌다면 예전에는 각 부위마다 통증이 다르게 평가가 된다면 그래서 날짜 일주일간을 평가할 때 부위가 다르면 각각 평가에서 매일 발생했다 하더라도 연속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가끔 통증으로도 평가되는 경우도 가끔 있었는데요. 이번에 바뀐 평가는 부위 불문하고 어느 부위든 매일 통증을 호소하는가를 묻는 항목에서 그렇다면 매일로도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 달라지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허리 부위에 통증이 있고 각 부위의 통증 정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인데요. 환자 상태를 통증 점수와 빈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빈도를 파악하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예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증 사정의 원칙은 이렇게 4가지로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는 치료가 시작되면 정기적으로 통증을 사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통증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또 사정을 하시고요. 세 번째는 비경구 방법으로 투여된 경우에는 병원마다 조금은 인증 기준에 의해서 좀 다르게 운영될 수 있겠으나 15분에서 30분 후에 재평가를 하시고요. 경구로 투여한 경우에는 1시간 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맞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통제라든지 물리치료 등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진통제 투여 등으로 각종 통증화나 치료를 받는 경우는 그 상태에서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평가 도구로 평가를 하더라도 불가능한 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환자가 통증을 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에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통증은 통증 유발 요인 또는 완화 요인, 통증의 양상, 부위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기록하셔야지 나중에 의무기록 요청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잘 준비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내용으로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건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간호기록을 보다 보면 9시 00 해놓고 같은 내용, 다음 날에도 또 9시 00 같은 내용 이렇게 해서 매번 EMR에 있는 의무기록을 복사해서 붙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의무기록을 인정받기가 조금 곤란할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을 보시면 이렇게 경미한 통증은 바스 1에서 3점, NRS는 1에서 3점, FPS는 1에서 2단계로 보시고요. 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도 바스 7점 이상 등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가 정확하게 이번에는 좀 제시되어 있습니다. 환자평가표 작성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김모 환자는 11점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서 계속 아프다고 하고 매일 진통제를 먹고 있지만 매일 밤 두세 번씩 깹니다. 담당 간호사는 바스로 평가를 했을 때 6점이 됐다고 6점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런 경우 환자평가표 작성 시에 저희는 환자가 호소했던 바스 6점과 치통이 매일 있었기 때문에 매일 있다라고 체크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의무기록을 작성할 때 지금 단순하게 바스 6점과 통증이 매일 있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통증 호소의 빈도라든지 강도 그리고 통증 지속 시간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루치의 의무기록만을 보여드렸지만 이런 기록이 일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박모 환자는 스투퍼 상태로 언어적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체위 변경을 할 때 몸에 손을 대면 FPS 2단계 정도로 아픈 듯이 찡그립니다. 밤에 잠은 그런대로 잘 자지만 밤 동안 체위 변경을 할 때는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도 박모 환자의 통증은 통증 호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FPS 2단계로 통증이 있음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FPS 2단계 통증이 매일 있음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분의 의무기록도 또한 환자의 전체적인 통증 사정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이라든지 통증에 호소하는 강도 정도를 표현해야 됩니다. 통증 관련 의무기록 작성할 때 주의하실 점은 각 통증 부위에 따른 강도나 빈도 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한 경우에서는 수술한 상태들이 의무기록에 같이 작성이 된다면 환자가 수술로 인해서 오는 통증들에 대한 보완 자료도 될 것입니다. 통증 치료의 계획이라든지 치료 후에 잔존하는 통증의 강도나 빈도 등도 같이 기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의무기록 유의사항이 더 있는데요. 입원 시 환자의 통증 초기 평가나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그런 평가를 하시고요. 통증 완화 치료를 위해서는 경구약제도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PRN 주사나 또는 물리치료 등도 시행이 가능합니다. 통증 완화 치료 후에 나타나는 통증 재평가에도 같이 평가 도구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는 시간대에도 기록은 반드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증 기록인데요. 우리가 의사의 경과 기록 같은 경우에는 솝차트를 많이 쓰는데 간호 기록 같은 경우에서도 솝차트를 쓴다면 우리가 통증에 대해서 환자의 호소력과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생각과 그리고 앞으로의 플랜까지도 이렇게 작성을 한다면 좀 더 통증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 도구로는 이렇게 바스 평가 도구가 있고요. 이렇게 FPS 평가 도구도 있습니다. 자신의 통증을 가장 잘 표현하는 얼굴을 환자가 선택해서 얼마나 아프신지 표정을 한번 가리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NRS라고 해서 환자의 통증 강도를 숫자로 계열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세 가지 중에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무기록의 폼인데요. 병원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걸 샘플로 보시고 혹시 환자의 통증 평가를 할 때 가능하면 여기 나열되어 있는 항목들이 의무기록에 자세하게 기록되거나 또는 이런 평가 도구를 이용해서 평가를 매일 한다든지 이렇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환자의 기록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걸 종합 판단해서 우리가 평가를 했다라는 게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